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네 번째 시간이고 어제 우리 반 승미가 질문했던 그 내용의 답이 되는 분모가 다를 때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눗셈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눗셈은 분수의 나눗셈은 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뺄 수가 없고 한 번에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분이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1번 문제를 보면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4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5분의 4 안에 5분의 14가 몇 개 들어가느냐입니다. 즉 빼야 되는데 이 5분의 4에서 15분의 4를 뺄 수가 없죠.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모를 통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그림을 보기 전에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시됐던 문제는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4였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 여기는 15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이만큼이 15분의 4가 되겠죠. 자, 얘도 15분의 4, 15분의 4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총 몇 번 들어가느냐? 3번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선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학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쉬운 거지, 이게 그냥 구분이 안 되게 막 나눠져 떨어져 있다면 몇 번 들어가는지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면 몇 번이 들어가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매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5분의 4는 15분의 1이 몇 개입니까?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모릅니다. 몰라. 이거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역시 몇 번 덜어낼 수 있으려면 얘를 15분의 4씩 한 번, 두 번, 세 번 묶을 수 있다. 그림으로 봤을 땐 보니까 3번 묶어진다. 그림으로 보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된다? 통분해야 한다. 통분해야 한다. 자, 그러면 5와 15가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15에서 만나죠?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럼 분모에 곱하기 3을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3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분의 12가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만 생각한 12 나누기 4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잘못 썼는데 1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거를 크게 쓰면, 자,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3을 했고 4에다 곱하기 3을 했습니다.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서 얘가 15분의 12가 됐고, 15분의 12 나누기 15분의 4는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12 나누기 4, 즉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방법은 통분하고 나눈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 통분하고 나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자기한테 쉽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통분하고 나눈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두 개를 통분을 하는데 이번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아까 예를 들면 6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이 있다고 한다면 자, 얘는 이 두 개는 어디서 제일 만나나요? 어디서 최소 공배수가 되죠? 6과 4는 사실 12입니다. 12가 최소 공배수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6분의 1 나누기 4분의 1 있다면 두 개를 그냥 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6과 4를 곱하는 거예요. 둘 다 6분의 1에다가 6분의 4, 6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4, 그 다음에 1 곱하기 4를 합니다. 나누기 4에다 역시 6을 곱해야죠. 4 곱하기 6, 1 곱하기 6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왜? 둘 다 24가 되죠. 나중에 보면 24가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중요하지만 쉽습니다. 그냥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개를 곱하면 둘 다 같은 값이 나오죠. 6, 4, 24, 4, 6에 24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하는 방식이 어떻게 한다? 두 개를 그냥 서로 곱해버린다. 자, 분모가 3이고 분모가 여긴 7이니까 두 개를 곱한다. 즉 3 곱하기 7, 2 곱하기 7. 왜? 위아래는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21이 되고요. 위에는 14가 됩니다. 분자는. 자, 7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죠? 서로 곱한다고 했으니까 7에다는 3을 곱합니다. 또 3을 곱하고 21,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21로 똑같아졌죠. 자, 그러면 21,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는 14, 그 다음에 15가 됩니다. 그래서 14 나누기 15가 되고 답은 15분의 14가 됩니다. 즉 이거는 가빈이의 질문이었는데 분수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다르냐? 통분을 하긴 하는데 통분하고 나눈다는 똑같습니다. 자, 통분하고 나눈다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아까 선생님이 6분의 1과 4분의 1을 예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얘를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으로 둘 사이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 6분의 1, 4분의 1이 있다면 두 개를 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냥 6, 4, 24죠. 그래서 24분의 4, 4, 6에 24 곱하기 6 하면 24분의 6. 이렇게 통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말로 표현하면 통분하고 나눈다인데 첫 번째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분모끼리 곱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이 두 번째 방법과 이어져서 세 번째 방법과 연관이 됩니다. 자, 이번엔 3분의 2 나누기 5분의 7인데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번에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면 곱하기 7 있죠? 곱하기 3 있습니다. 뭐죠? 분모끼리 그냥 서로 곱해버리는 겁니다. 분모끼리 곱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되죠? 3 곱하기 7은 뭐가 되죠? 21이 되고요. 7 곱하기 3도 21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같아졌죠? 분모가 같으니까 뭐만 생각한다? 분자만 생각한다. 분자만 생각한다. 분자를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자, 2 곱하기 7 살아있고 5 곱하기 3 살아있죠?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7 나누기 5 곱하기 3이 됩니다. 왜? 분모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얘를 분수로 그대로 나타내면 5 곱하기 3이 분모가 되고 2 곱하기 7이 분자가 됩니다.
자, 이대로 넘어왔죠. 자, 그러면 순서만 바꿉니다. 5 곱하기 3을 3 곱하기 5로 지금 바꿔줬습니다. 위에는 똑같고요. 그럼 얘를 쪼개면 3분의 2 곱하기 5분의 7과 같고, 즉 3분의 2는 5 곱하기로 바뀌면서 7분의 5가 뒤집히죠. 역수라고 합니다. 뒤집힌다. 즉 세 번째는 항상 이야기했던 곱하고 뒤집고입니다. 곱하고 뒤집고. 그래서 3분의 2는 곱하기 5분의 7. 그래서 계산하면 15분의 14가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통분해서 분자끼리 나눈 거고, 이 세 번째는 뭐죠? 분자끼리 나눈 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얘를 뒤집어서 곱해도 상관없구나 라고 발견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계산 과정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고요. 정작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꼭 같이 해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교실 와서 충분히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통분하고 나눈다, 하나는 뒤집어서 곱한다. 근데 이 통분하고 나누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뒤집어서 곱하는 거 세 가지 하면, 굳이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진짜 어려운 점이다, 질문할 거리가 있다면 적어오세요. 그리고 문제를 3개를 만들어 오는데 한 문제는 문장제 문제여야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왔듯이 이 부분도 잘할 거라 믿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고차원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왕 멋있게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말이 어렵다면 그냥 이 수학책에 있는 내용 과정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마치 설명하듯이. 친구야,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보세요. 결국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었고요. 12분 동안 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